예,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이 앞에 있는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 말씀에 너희는 나의 증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또는 증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그 성경에 대한 또 다른 이제 증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예, 컴퓨터에 넣어놔서 시들지도 않습니다. 예,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 기적과 영혼, 과학, 기적, 영혼.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 그리고 영혼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과학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제 왜 써놨냐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오늘날 밤에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주 유명한 과학자와 아주 유명한 성직자, 뭐 예를 들면 목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그 주제를 갖고 토론을 하면 일반 시청자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을까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목사님들께서 섭섭해하지 않으실까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현상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과학자들의 말을 좀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예, 보통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과학자들은 뭔가 증거를 갖고 얘기한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은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해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가요? 근데 일반 사람들에는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일단 우긴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실 목사님들은 결론이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되고 성경은 반드시 진리여야 됩니다. 그걸 부인하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안 계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반 시청자들이 생각하기에는 목사님들은 뭔가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기보다는 뭔가 주관적인 선입견을 갖고 얘기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 사람들의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큼 오늘날 과학자들의 영향력이 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거의 무비판적으로 믿습니다. 최근의 사건 빼고는요. 근데 이번에 그 황우석 교수님 그 사건이 어찌 보면 잘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근데 이제 오늘날 어쨌든 과학의 영향력이 아주 큰 시대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을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리된 과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기적, 영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보통 그 진화론과 창조론 문제를 얘기할 때, 객관성을 갖고 엄밀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창조가 옳아야 되고, 또 일반 사람들은 무조건 진화가 옳아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믿음은 좀 내려놓으시고요, 어느 쪽이 더 옳으냐 하는 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이 어느 것이 더 옳으냐라는 걸 얘기할 때 따지는 게 뭐냐면 과학적인 합리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이제 더 과학적이냐 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 창조 진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교양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학기 끝나고 나서 채점할 때 약간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게 뭐냐면 기독교인 학생들이 오히려 논리가 부족합니다. 믿지 않는 학생들이 오히려 논리 정연하게 뭔가를 막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기독교인 학생들 답안지를 채점하다 보면 대략 요점이 이겁니다. 지는 잘 모르지만 믿어요. 뭐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인 이 답안지를 쓰기보다는 일단 믿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막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답안지를 쓰는데, 제가 그런 답안지에는 점수를 안 줍니다. 예. 그러니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 대한 타당한 변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독교인들에게 약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기독교가 묻지마 신앙을 강조했기 때문에, 따지고 믿으면 믿음이 아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교과서의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 이렇게 따지면은 어느 쪽으로 기울 거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진화론 쪽으로 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더 과학적이라고. 심지어 그 기독교인들조차도 성경이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요. 교육계든 과학계든 교과서의 진화론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와중에 뭐 성경의 창조가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자는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몇 주째 계속 누구한테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까? 소위 그 사이비 과학자에게 강의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적 말을 잘하죠? 그리고 여러분은 거의 혼수 상태죠? 그냥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얘기 중에 뭐 틀린 거 없나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라는 기준을 갖고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길이를 재려면 자가 반듯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삐뚤빼뚤한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냐라는 걸 말하려면 과학이라는 기준이 반듯해야 됩니다. 맞죠? 자기가 잘못된 과학에 대한 개념을 갖고서 이게 더 과학적이다, 저게 더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할 텐데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과학은 자연과학입니다. 요즘 이제 과학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러면서 뒤에 과학자를 많이 붙여왔는데 저는 물질 세계에 대한 자연과학이라는 용어로 과학이라는 용어를 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과학 그러는데 과학이 뭐죠?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학이 뭐죠?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질문을 했죠? 네, 과학이 뭡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침대요 뭐 이러시더라고요. 사실 과학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과학자들도 과학이 뭐라고 단정해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과학을 정의하는 일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물이나 개념을 인식할 때 종합적 인식이 있고 분석적 인식이 있는데 동양 사람들은 어느 쪽 인식이 강하겠습니까? 네, 종합적 인식이 강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분석적 인식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서양 사람들이 더 체계적으로 과학을 잘 발전시켰는데 여러분 사과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요. 사과가 둥글고 빨갛고 맛이 시고 이렇게 차근차근 조목조목 나눠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이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과학이 뭐냐라는 것도 우리가 좀 분석적으로 좀 따져보면 과학이 뭔지를 정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과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집 개가 논문 쓰느라고 바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만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사람이 과학을 하는데 이제 그것도 조건이 붙습니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식의 질서를 가진 사람들이 과학을 연구하고 또 과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여기에 현재의 물리적 우주라는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과거나 미래를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를 대상으로 관찰하고 연구합니다.